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르면 오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쎄요, 영장을 청구한다면 한 번 소환해서 네. 바로 청구한다. 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간의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마친 것으로 일단 보이고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무피권 행사였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해서 추가로 얻을 만한 내용도 별로 없고 또 일단 말 그대로 이에 대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인다면 앞으로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네. 그것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먹사연이라는 외곽 조직을 통해서 3억 원 또 다 4억 원에서 총 7억 원의 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고 그 7억 원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소각장 관련 증설 인허가 관련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아직 이번에 이제 영장에 만약에 저 뇌물죄 부분이 포함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도 뇌물죄로 추가할 것도 지금 현재 검찰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송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소를 하지 않아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법상 보장된 또 피의자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이 청구된다는 결론에는 달라지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진술 거부라는 부분들을 좀 떠나서 수사에 전반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존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환해서 답변을 많이 안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면 그 돈봉투 의혹 외에 이 불법 정치자금 네. 이게 그 영장 청구에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봉투 살포 부분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 외에 추가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7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네. 이 부분이 일단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그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그 박모 씨로부터 3억 5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중에 4천만 원이 소각장 증설 인허가 대가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 나머지 6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4억 정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인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곽 조직으로 맡은 후원금을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관련돼서 사용하거나 그럼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라는 취지인 거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아니 영수증까지 다 발행해서 받은 돈인데 그 외곽 조직을 통해서 받은 것까지 이거 다 불법 정치자금하면 그럼 정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불법 정치자금 총 액수가 늘었습니다. 검찰이 보는 네. 송 전 대표 혐의가 이제 애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난 상태인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먼저 범죄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그 구속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범죄가 소명될 수 있을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는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를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 하에 진행이 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를 소명할 만한 어떤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 내야 일단 범죄가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 전 네. 대표가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제가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소위 돈봉투 살포가 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예.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된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윤관석 의원과 박모보 장관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야.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뭐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송영길 대표의 연관성 입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일단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정치자금 그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서 모금한 거 영수증 다 발급해서 정상적인 절차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고 예.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계속 저항하고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영장 전담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본인 스스로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일단 영장 기각할 자신이 있다라고 네. 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발부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요.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된다면 동봉투 수사, 불법 정치 자금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라는 전제에서 발부가 되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서 관여했다라는 부분이 네. 일정 부분 소명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사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을 향한 어떤 공격,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